자, 9장 메탈 세미컨덕터 앤 세미컨덕터 헤테로 정션 단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번 반도체 P형과 N형의 접합을 해서 호모 정션이라고 하는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금속과 반도체를 붙였을 때에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보면 P타입과 N타입을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이 되고 여기에 이제 디플리션 레이 형성이 된다 그랬었죠. 중간에 이 부분을 XN이고 -XP 요 사이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P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P 쪽을 도핑을 많이 했을 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도핑을 많이 했을 때 이 페르미 레벨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디제너를 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때 우리가 P 플러스 N과 같이 원 사이드 정션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제 금속으로 표현해서 이게 메탈과 N타입의 정션으로 보는 것이 바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금속의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N타입 반도체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 페르미 레벨을 EF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N타입인 거죠. 그리고 인트린직 레벨이 이렇게 인트린직 레벨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페르미 에너지 얘기를 할 때 전체 출발이 이 베큐움 레벨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베큐움 레벨부터 출발해서 이 베큐움 레벨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E의 카이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탈인 경우에 E의 워크 펑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파이 M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미컨덕터 쪽에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표현해서 E의 파이의 S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N타입 반도체 쪽하고 메탈이 있으면 이 메탈의 워크 펑션 자체가 이 N타입의 페르미 레벨보다 낮습니다. 에너지 낮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배선을 연결을 해서 딱 붙여주면 이 페르미 레벨 N타입의 전자 에너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베큐움 레벨은 가만히 있지만 페르미 레벨이 위치가 요 메탈의 워크 펑션과 같아지는 지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페르미 레벨을 요렇게 맞춰주면 요게 이제 배선을 연결해서 바이어스가 연결될 때 이렇게 내려가면 요 상대적인 크기는 같기 때문에 요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만큼 내려가고 요만큼 내려가고 요만큼 내려가서 이 베큐움 레벨에서 요 엣지는 같기 때문에 접합점 요 붙여 놓으면 이렇게 얘는 같습니다. 얘는 같은데 요만큼 내려가서 이 벌크 영역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 정션을 붙여 놓으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페르미 레벨을 얼라인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페르미 레벨은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페르미 레벨보다 얘가 지금 거리가 여기서 멀어졌으니까 여기서는
요 사이의 간격이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사이 거리가 멀죠. 멀고 이제 요 벌크일 때는 요래 원래 길이만 원래 인터벌만큼 돼 있는데 결국 이렇게 멀다는 얘기는 여기가 일렉트론이 디플리션 되는 영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디플리션 해야 되니까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디플리션 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이 PN 영역에서는 우리가 디퓨전에 의해서 건너갔었습니다. 그래서 PN 영역을 할 때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림을 P타입과 N타입을 붙여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요. 되면서 이제 여기에 그 페르미 레벨이 따지자 그러면 요 컨덕션 밴드하고 요 차이가 생기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도 디플리션이 되는데 이 디플리션 되는 것은 그럼 기억을 하듯이 시험에서도 기억하듯이 이게 P와 N을 영역을 했을 때 여기에 일렉트론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인데 넘어가면서 요게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전자가 넘어가서 플러스 차지로 스페이스 차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홀이 넘어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 되어서 결국 이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각각 뒤에 남은 이 차징되어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메탈과 이 N타입 반도체를 붙였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전걸 두 개 붙여 놓으면 이렇게 전자가 쭉 에너지 페르미 레벨이 커서 이 메탈보다 커서 전자가 쭉 빠져나가면서 보는 것처럼 이 계면에 전자가 디플리션 되면서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 똑같은데 보는 것처럼 이 확선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머저리티 캐리어 자체가 이렇게 이 배선에 의해서 움직여서 전체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디퓨전에 의해서 그 덴시티 그레이디언트 넘어가서 여기 생긴 스페이스 차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넘어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가 아니라 머저리티 캐리어가 직접 움직여가면서 디플리션이 생기고 하는 형태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바이어스에 따라서 여기를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전자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배리어가 있을 것입니다. 요 배리어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E의 V 빌트인, 일종의 V 빌트인 전압으로 생각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디플리션 레이에 생긴 이 V 빌트인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차이를 요 페르미 레벨하고 요 컨덕션 밴드 사이를 E 파이 우리가 S 파이 N 이걸 파이 N으로 하겠습니다. E 파이 N으로 표현하고 요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차이를 E 파이 N으로 하고 그리고 요 베리어 하이트에 대해서 요 차이를 E V 빌트인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 이 N타입 쪽에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는 전자가 넘어간 차원에서 베리어 하이트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리어 하이트를 E의 파이의 베리어의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행 플랫과 똑같아지는 페르미 레벨이 이제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요 영역을 우리가 디플리션 레이어다, 디플리션 리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XN인데 이거를 전체 W로 표현하겠죠. 왜냐하면 메탈에서는 디플리션 될 수 없을 만큼 전자가 충분하니까 디플리션 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원 모노레이어 정도의 애톰 스케일의 배리어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배리어는 XN에 의해서만 디플리션 위스가 정의되고 우리가
이 W를 정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탈과 N타입의 반도체를 붙였을 때 생기는 우리 배리어, 일렉트로닉 입장에서 배리어와 그리고 양쪽에서 걸어졌을 때 배리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배리어의 차이는 이 파이의 B0, 배리어 하이트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파이 M에서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요 반도체의 이 어피니티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2의 파이의 M에 2의 파이의 S를 빼준 겁니다. 결국 파이의 B0는 파이의 메탈의 워크 펑션에다가 빼기 세미컨덕터의 잘못 썼네요. 이 파이 S가 아니라 여기에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카이죠. 카이가 되니까 결국 요렇게 카이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리어 하이트는 쇼키 배리어라는 이 다이오드, 쇼키 다이오드라는 현상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이 반도체 일렉트론 어피니티 차이에 의해서 파이 B0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리어 하이트, 요거는 이제 일렉트론이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넘어갈 때 보이는 배리어 하이트고요. 다음에 반도체 쪽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메탈에 넘어갈 때의 요 배리어, V 빌트인은 V의 빌트인은 여러분 보면 요 전체 요 길이에서 요 하이트죠. 2파이 B0에서 여러분 보면 2파이 B0에서 요 하이트는 요 페르미 레벨에서 요 컨덕션 밴드 사이 결국 이 2파이 N을 빼준 겁니다. 2파이 N입니다. 결과적으로 빌트인 전압은 V의 빌트인 전압은 파이의 이 배리어 하이트에다가 마이너스의 파이 N을 해준 것이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 결국 이제 반도체 쪽 일렉트론 어피니티하고, 그래서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이 이제 중요한데요. 요 메탈의 워크 펑션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AG 같은 경우는 은인 경우에는 4.2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인 경우는 4.28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가서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4.6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타이, 플래티늄, 팔라디움 이랬으면 팔라디움인 경우에 5.12 일렉트론 볼트이고 텅스텐은 4.55 텅스텐은 4.55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워크 펑션이 큰 거하고 작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일수록 워크 펑션이 작은 것일수록 이 N타입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질 거고 워크 펑션이 클수록 이 N타입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와 이 포텐셜, 빌트인 포텐셜, 메탈에서 반도체 쪽에 넘어갈 때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N타입 반도체의 정션 부분에 이 빌트인 배리어 하이트가 달라질 거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예를 들면 절먼인 경우에 4.13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그리고 실리콘인 경우에 4.01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그리고 갈륨 아르세나이드인 경우에 4.07 일렉트론 볼트이고, 그리고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인 경우에 3.5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다 보면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다 작습니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보면 이 컨덕션 밴드가 다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배치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붙였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접합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줄 때 리버스를 걸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N타입 쪽에 반드시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자를 더 빼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더 내려갈 것이니까 이 빌트인 쪽에 포텐셜은 여기에 내려가는 쪽이 VBI 플러스 VR 리버스가 되면 여기에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가 커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를 걸었을 때 이 전체 오른쪽에 반도체 쪽에 쭉 내려가게 되니까 전자가 줄어드니 플러스면 어디서 해보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못 넘어가죠. 어차피 못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요 베리어를 보면 못 넘어가니까 결국 전력 흐르지 않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요 베리어 쉐입은 그대로 이게 쭉 내려가는 상태가 되고,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N타입 쪽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요 베리어 입장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플러스 일단 넘어가게 되겠죠. 그때는 V 빌트인의 마이너스의 V 포워드 전압을 이렇게 해서 전체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메탈과 그리고 세미컨덕터의 접합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얼 정션 프로퍼티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 도핑을 이제 도너의 컨센트레이션 도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포텐셜에 대한 그림을 새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포화송 이퀘이션이 있죠. 포화송 이퀘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따르면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분의 로라는 식이 있죠. 이 식을 쓰게 되면 1차원에 대해서 이제 이 필드가 이렇게 정신을 따라서 지나갈 때 이 필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D의 X는 여기에 반도체 쪽에 입실론 S의 로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 X는 이제 스페이스 차지 볼륨 덴시티가 되고 이 입실론 S는 우리가 반도체에서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퍼미티비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 도핑 자체가 유니폼하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 로 X를 N 도너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하다 라고 생각해서 입실론 S의 N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D에다가 차지니까 결국 E를 곱을 한 것이 바로 차지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플러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 디플리션 됐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차지 되어 있는 차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이 필드가 이제 입실론 S의 E의 ND의 DX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입실론 S의 E의 ND의 X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X의 적분상수 C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벌크 영역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정션 디플리션 레이어를 끝나서 이렇게 XN이라 표현되어 있는 요 디플리션 레이어의 디플리션 레짐을 지나서는 다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XN을 넣었을 때 E에 X는 XN을 넣었을 때 얘는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입실론 S의 E의 ND의 XN 더하기 C가 0이 되니까 C는 결국 마이너스 입실론 S의 E의 ND의 XN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 대입을 하면 이 필드는 결국 입실론 S의 E의 ND의 X-X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리니어 펑션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니폼 도핑 되어 있을 때는 픽 밸류가 어디서 픽 밸류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x가 0일 때 픽 밸류가 이 맥시멈 포인트가 제 절대값이 보는 것처럼 입실론 s분의 2의 ndxn이 픽 밸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결국 이 값은 원 사이드
pn, p 플러스 n 접합 다이오드 케이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있는 그 p 플러스 n의 워크 펑션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니폼리 도핑되어 있는 그런 정션일 때 우리 계산했는 걸 보면 디플리션 위스는 레짐은 W는 XM만 예전에 계산했던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했던 게 E에 ND에 E 입실론 S에 V에 빌트인 플러스 V에 리버스로 해서 이전에 P 플러스 N의 정션에서의 디플리션 위스 한쪽만 생긴 것으로 실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VR은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준 것이 돼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이 디플리션 위스는 커집니다. 2분의 1성으로. 그리고 이 VR을 줄여주면 이 디플리션 위스는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늘고 줄고가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 식에 있어서 원사이드 PN 정션 다이오드다, P 플러스 N의 정션 다이오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제 계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비슷한 식으로 유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와 그리고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션 커패시턴스는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정션 커패시턴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C'은 디플리션 레이어에 쫙 차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 위스가 늘고 줄음에 따라서 늘었을 때 디플리션 플러스 차지하고 줄었을 때 디플리션 차지하고 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DV에 DQ라 생각해보면요, 요 들은 생각해보면 E에 ND에다가 DX에 N에 DV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DV에 R로 생각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VR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메탈과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디플리션, 요게 XN이니까, 이 XN이, 리버스를 걸어주게 되면, 요렇게, 이제, 크게 걸어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XN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가, 줄었으니까,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에 따라서 이 차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디플리션 차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달라진 거를 정션 커패시턴스로 생각해서 요 DQ의 전압 VR에 대해서 요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해서 이제 이 ND에다가 길이 곱을 해서 그러면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길이니까 요 단위 면적당이 되겠죠. 요 정션의 단위 면적당 차지하게 되니까 이 C'은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주어지니까 E에 ND에 여기에서 앞에는 똑같죠. E에 ND에 E 입실론 S에 여기에 2분의 1성은 들어가고 2분의 1 빠져나오고 VBI 더하기 VR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게 C'이니까요. C'의 제곱, C'의 제곱분의 1로 하게 되면 이제 E 제곱 ND의 제곱분의 E ND의 E 입실론 S의 제곱은 4, 요거 2분의 4가 되고 V 빌트인 플러스 VR이 되니까 결국 C'의 2분의 1의 제곱은 이 제곱 ND의 약분 한 번씩 되고요. 한 번씩 되고 입실론 2 되니까 2분의 E ND의 입실론 S의 V 빌트인 플러스 VR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C 분의 1의 제곱을 똑같이 이제 Y를 측정한 전압을 이제 C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VR로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V 빌트인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V 빌딩 0이 되고,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END 입실 S분의 2로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로부터 C'의 제곱분의 1을 이제 이 리버스 전압에 따라서 바꿨을 때 이제 요 기울기는 이 도너의 도핑한 농도하고 그리고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요 절편 X절편은 바로 빌트인 전압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이 인터셉트를 통해서 이제 이 쇼키 다이오드의 빌트인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쇼키 다이오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P 플러스 N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자, 그럼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차이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